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조항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정치풍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인도 팔자소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팔자소관이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제가 연구하는 게 바로 팔자, 운명인데 역시 정치인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지금 이 근래에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운명적으로 잘 뜨고 있고 이런 대통령서부터 한번 제가 좀 몇 사람을 짚어볼까 합니다. 평소에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운명은 80%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0% 결정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네,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미래를 알면 우리가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률이 높다. 실패하는 인생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가령 지금 어떤 직장으로 해서 10억을 벌고 있다면 이 운이 좋았을 때는 100억을 벌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융통성을 잘 발휘하면 인생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80% 정해지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이 양반의 저 운명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분은 작년 66세 66세 7월달까지 운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평생 운이 물론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기 했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운이 딱 꺾어지면서 이번에 이 탄핵이니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도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았으면 이거 대통령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미래를 알았더라면 이런 실패는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는 나라대로 망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 공을 정말 다 자식이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그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난처하게 됐어요. 감옥에 가 있으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저를 만났다면 이런 조언을 해서 절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분이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또 났겠죠. 그러니까 이 운명 연구가는 미래 운명을 이렇게 예측해서 말해주면 실패보다는 성공률이 높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무속인이 한 분 있어요. 저하고 잘 대화를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신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신령은 일반인 어떤 전 봐주고 뭐 이런 건 절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 나라 일을 주로 얘기를 하니까 저하고는 대화가 잘 됩니다. 저하고 대화가 되면 신령에게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령이 아주 심란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임기도 못 가고 나라는 나라대로 좀 걱정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을 제대로 이제 신의 표현이 또 맞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기사화 다 했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저기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세 많아가지고 이 양반도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안 했으면 되는 거야. 안 하면 이렇게 알았으면 그 양반이 했겠어요? 말년에 그 연세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운명을 모르면 이렇게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김기춘 실장의 그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분의 운이 어떻다라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이분도 그 뭐 대통령실장이 뭘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쉬운 일이고, 조인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 젊은 여자가 장관까지 했지만 지금 이 때가 이럴 때다 말입니다. 이때를 피하면 되거든요. 이걸 이 양반도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양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를 안 봐도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론이 난 거는 운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해창 전 대통령, 총재. 제가 1996년서부터 조상묘를 가서 보고 얘기를 했죠. 절대 대통령 안 된다. 전국의 유명한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랬대요. 절대 안 된다. 이미 그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도 제가 상당한 조언을 했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자, 문재인 대통령 보실까요? 된다고 이미 제가 그러니까 주간한국에 선거 20일 전인가요? 기사를 제가 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제 항의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나는 운명 연구가니까 미래 예측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분을 제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반이 됐어요. 운이 좋았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운 차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돼.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지 않으면 소용없어.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소용없어. 이와 같이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서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 운, 그러니까 지도자의 운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면 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됐습니다. 자, 되긴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여론조사는 물론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답답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탄압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책임자로서 진정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풍수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한테 와야 돼요. 이 연구를 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양반은요, 제가 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 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에 이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할 줄 알고 중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고 그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어제 구속에서 이제 다 만기 출소했는데요. 자,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속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사주는 안철수까지는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한명숙 이 양반은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당시에 그 돈을 받았을 때는 그럴 줄 모르고 받았겠죠. 어쨌든 그런 정동영 이 양반도 대통령 후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사주팔자하고 조상묘를 가봤어요. 정동영 이 양반의 그 의원의 막내 처남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좀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조상의 묘는 좋은데, 조부의 묘는 아주 명당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묘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익대 묘를 잘못 쓰면 그 우익대의 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묘를 완전히 잘못 써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다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천하매는 소리가. 내가 보는 건 안 된다. 그 안 됐지 않습니까? 자, 또 조순 전에 대통령 후보 한번 나왔었다가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조상묘는 선인 독서형입니다. 양반이 책을 보는 형상이에요. 완전히 거기는 자손이 학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학자로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부모님 묘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겠다. 그리고 고건 전 총리 있죠. 이분의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손을 대통령 시키려고 전국에 그 부모님이 명당을 찾아가지고 그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죠. 직관에 의해서 찾았겠지. 근데 잘 썼어요. 부모님 묘가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적에 이번에 되신다. 다른 사람보다 제일 낫다. 그러니까 이번엔 잘 출마하셨다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무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인가 그래요. 누구신데 정 원장이라고. 그분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된다.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뭐 마음이 약했는지 자신감이 없었는지 좌우간. 그러니까 본인 의지를 안 된다 하더라도 운명이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해고를 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주팔자는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상미호가 명당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명당은 맞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SK인가? 여기서 그 묘자리에다가 그냥 성물을 그 묘자리에다가 성물, 이 성물은요 아무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물 형상이나 꽃 피는 형상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은요 그 무거운 것이 눌리는 형상이 돼가지고 자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은 했지만 그때부터 자손들이 상당히 불황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추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고록 내는 거를 요거를 사주를 좀 봐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서 냈으면은 지금 이런 수모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쉬운 그런 시기였다. 왜냐면요 해고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삶을 내는 건데 거기는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 주장이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개인이 해라 하지 말라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또 해고록에 대한 탄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이니까. 그 사람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저거 하면 되는 거지. 왜 해고록을 출판을 못하게 하고 그럽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판단할 적에 이 운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나쁜 일을 해도 넘어가요.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 잘 된다니까요. 운이 좋을 때는. 그런데 이 나쁜 짓을 한 게 운이 나쁠 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운이 나쁠 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운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 된다니까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 순간이죠. 사람이 운이 나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운이 계속 좋으면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천당과 지옥, 영혼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요만한 사람이 살면서 요만한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큰 잘못, 정말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잘못한 일은요, 이 천당과 지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사주팔자대로 살면 인생이 성공한다. 내가 정해진 팔자대로 살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알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역행한다.
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그 이상으로 추구하게 되면 화가 돌아옵니다. 화가.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게 이 제 연구자의 연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